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앞으로 이제 50배 성장할 만한 이제 로봇 관련돼 있는 또 기업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나오고 있죠. 로봇 관련돼 있는 이슈가 삼성전자 관련돼 있는 또 인수합병 모멘텀도 있고 또 뭐 이재명 후보도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주식이 로봇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를 먼저 보고 또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뉴욕 증시의 분위기 굉장히 좋죠. 나스닥 같은 경우가 급반등을 또 해주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잘 올라가고 있고 S&P 지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다우 지수가 또 크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우 지수와 나스닥이 또 상반되는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지는 않고요. 이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여기도 보이죠? 거의 마이너스 18% 정도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이 하락 여파로 다우지수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큰 걱정할 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사실 시장에서는 뭐 기술주는 웃고 우량주는 울고라고 하면서 뭐 걱정을 좀 이제 시킬 만한 그런 이 자극적인 뉴스 제목들이 또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다우지수의 하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이제 실적 전망치를 철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다시피 기존 CEO가 뭐 개인적인 사유로서 즉시 사임한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이 하락세를 이끌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뭐 다른 보험사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이 다우 지수 자체는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뭐 전체적인 우량주에는 타격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다우지수는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시가총액 상위군들이 그 기업의 뭐 지수에 큰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지만 뭐 한다? 이제 가중 방식, 그러니까 주가 가중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높을수록 오히려 지수에 더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여러분들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가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다우지수 뭐 이런 쪽으로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에서 지금 지수에서 세 번째로 주당 가격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친 거지 지금 현재 뉴욕 증시는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가 또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흐름도 잡은 게 뭐예요?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이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또 발표가 됐잖아요. 특히나 이제 다만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게 사실 지금 시장에선 또 안 좋게 받아들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이제 완화가 됐다, 뭐 둔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우리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또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게 악재로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가 또 뭐라고 해요? 연준에게 또 압박을 넣고 있죠. 실질적인 휘발유, 에너지, 식료품 및 거의 모든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연준을 압박하는 분위기 때문에 연준이 언제든지 마음만 바꾼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나스닥이 뭐다? 저희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과거 관세 리스크 이전까지는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모멘텀이 뭐였다? 금리 인하 모멘텀이었죠. 그럼 연준이 언제든지 포지션만 변경해 준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0.0001%라도 언급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다? 지금 언제든지 다시 나스닥 같은 경우도 2만 포인트를 돌파하고 그대로 다이렉트 강한 상방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는 지금 뭐다 사실은 좋은 상황이다. 다만 금리 인하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행보라든지 위아래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박스 흐름을 만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오늘 코스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어요. 어제는 실질적인 뉴욕 증시가 4%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제 큰 상승이 나타나지 못했지만 오늘은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인 어제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매집 물량, 매수세가 들어와줬고요. 기관까지 매수세를 더해주니까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하게 리스크는 있는 자리예요. 뭐 때문에? 자, 보면 알다시피 과거 이제 금리 인하, 관세 리스크 전까지 이제 다시 회복을 했어요. 완전 뉴욕 증시와 다르게 관세 인하 리스크 당시에 거의 고점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뭐다? 거의 이제 과거 이제 악재가 나오는 그 당시까지 회복한 이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따라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맞고 빠져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 및 최근 외국인들이 이제 강한 매수세를 집어넣는데 실질적인 뭐 채권 같은 경우도 강하게 매수를 하고 현물,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지금 최근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 매집의 이유가 뭐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외국인이 본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와 함께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과거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뚫고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여기서 문제는 뭐다? 무엇을 살 것이냐? 늘 문제는 그거죠. 증시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내 종목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살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자,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5월달, 사실상 5월 7일 이전은 뭐예요? 이제 연휴죠. 그 연휴였기 때문에 5월 7일 이후부터 그 본다라고 하면은 5월달에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인 매수가 뭐가 들어온다? 제조업과 전기전자라는 거겠죠. 제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뭐다? 반도체 제조업이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서의 저가 매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추세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뭐하고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급 저평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PBR이 지금 1까지 깨졌어요. PBR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 시가총액보다 삼성전자가 가진 자산이 더 큰 상황이 된 겁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추세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기관의 매수세까지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시장에서도 역대급 저평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저가 매수 및 반등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 또 뭐가 나왔어요? 유럽 냉난방 기업의 인수 추진 모멘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가 어디 투자한다, 뭐 한다. 사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사실 우리나라 삼성의 나라다 라고 할 만큼 삼성전자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뭐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 소유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유럽으로 인해 갖고 냉난방 기업의 인수 추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예요? 이 냉난방 공조라는 걸 이제 인수하는 게 뭐 때문이다? 당연히 과열 문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재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열이라는 부분이에요. 과열.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을 이슈도 그랬고요. 자, 이 과열을 잡기 위해서 냉난방 공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분명히 인수를 할 거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핵심이 되는 뭐다? 데이터 센터의 확산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겠죠. 그럼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뭐다? 이 데이터 센터에 따른 이런 이 고속 성장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뭐 때문이다? 앞으로 생성형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확장 현실 등에 따른 미래 먹거리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면 투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유럽 냉난방 기업 인수 추진했다. 사실 이게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보다도 지금 시장에 던지는 가장 큰 이슈는 뭐가 되냐고 하면요.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던 삼성전자의 M&A가 인수합병이 다시 움직일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유럽 공조기업 인수했으니까 과거에 삼성이 이제 뭐 3년 내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하겠다. 그게 뭐 실현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예요? 삼성전자는 기존에 지금 거의 300조, 150조에서 300조에 달하는 실탄을 준비해서 M&A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유럽 공조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자금은 어느 정도? 회사 가치 자체가 약 2조 원대라고 하면은 3조 원을 넘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추측이라는 겁니다. 그럼 3조 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투자하기로 했던, 기존에 투자하기로 했던 100조가 넘어가는 자금으로 봤을 땐 굉장히 작은 자금이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산업에서 뭘 얘기하느냐? 삼성전자의 이 M&A, 이번 이 유럽 공조기업의 인수가 결국에 추가적인 M&A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기서 무엇을 인수합병할 것인가 봤을 때 아까 삼성전자 결국에 냉난방 공조에 투자한다라는 건 미래 먹거리 사업에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 결국에 투자할 확률이 높지 않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영입에 발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로봇과 인공지능, AI 분야에 있는 인수합병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바라보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이미 삼성전자의 투자 자회사인 삼성 넥스트를 통해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M&A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과거부터 꾸준하게 로봇 관련돼 있는 및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부터 뭐 테크놀로지스를 시작해서 스탠다드 보츠, V심, 에이딘 로보틱스 등 국내외 로봇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에 연이어 이름을 올린 만큼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 M&A 관련 이슈가 나와도 이상할 것 아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삼성 넥스트의 기술 중점 대상이 곧 삼성이 주목하는 분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향후 로봇 및 AI 스타트업에 투자할 확률, 인수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M&A는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로봇, AI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대선 테마 관련된 게 집중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이재명 후보가 뭘 얘기해요? 이게 선박 제조로 이제 연동된 거긴 하지만 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AI 로봇을 통해서 뭐 하겠다? 자동화, 자율화를 시키겠다. 근데 이게 지금은 조선업이 지금 우리가 LNG 선박과 함께 트럼프 반사이익으로서 굉장히 호황기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투자 이슈 모멘텀으로 선박 제조, 이 조선업에 대해서 극한되어 있던 것 뿐이지 결국엔 이게 어디로 이 전체적인 이 조선업을 포함한 조선업 이외에도 다른 산업으로도 당연히 이제 이 자동화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후보의 또 반사익으로서 이 자동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의 또 수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최근에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한 게 아닌가라는 또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이번 연내에 출시하겠다는 거죠. 지능형 로봇 솔루션이란 건 결국에 이게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그러면서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연내이기 때문에 당장 하반기라고 하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5월, 6월만 지나면 하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휴머노이드 뭐 쭉쭉 해가지고 AI 중심 기술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목표가 나오고 있죠. 특히나 지금 이거를 우리가 매수해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 제가 썸네일에서도 50배 성장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모건셀리가 지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로봇 솔루션 자동화 이런 관련된 있는 시장의 규모가 2030년에 6조 원 정도로 출발해가지고 2040년도에는 338조로서 50배 이상 급성장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시장 규모가 50배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시장에서 내가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쳤을 때는 실적이 50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적이 50배라고 하면 사실상 주가가 50배 올라가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이런 지능형 로봇 솔루션 관련되는 자동화 관련되는 종목들, 기업들의 가장 저가에서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5월 이제 19일이죠. 5월 19일부터 또 ICRA라고 해가지고 이제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 관련되어 있는 또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그럼 여기 관련해 가지고 또 로봇 관련되는 수혜주들이 또 움직일 확률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로봇 관련되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포트에 넣어놓는 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가지에서 봤을 때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류, 실제로 과거 3월 27일에 이미 자동화 시스템 구축 나선다라고 하면서 이 스마트 로봇 기술 기업 휴림 로봇이 한번 이슈가 됐던 부분이에요. 보다시피 최근에 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EQ셀과 관련해서는 뭐 자율이동 로봇 시장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월까지 또 데모라인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국내 맞춤형 제품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휴림 로봇이 지금 뭐한다? 자동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또 이슈가 되고 있다. 그 휴림 로봇의 차트를 보면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급등이 한번 또 나왔었죠. 근데 중요한 게 또 무너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 당시 무너졌을 때가 이제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게 보면은 당장 5월 12일 뉴스예요. 지금 뭐 하고 있다? 공매도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무너뜨리고 공매도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뭐다? 공매도를 이제 상환하기 위한 이 뭐예요? 커버링, 쇼 커버링 매수세가 또 들어오겠죠? 그럼 또 그 매수세와 함께 주가 상승 탄력도 받을 수 있는 게 휴림 로봇이라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실적은 사실 굉장히 박살난 기업이에요. 다만 휴림 로봇이 보면은요, 당기 순이익을 이미 흑자를 내놨기 때문에 연속 적자 기업으로서 상장 폐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패 리스크는 없고 오히려 로봇 시장 산업에 따른 반사익 실적 성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휴림 로봇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휴림 로봇에 대한 설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기업의 매매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이제 CPI 지수가 4년 내 최저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둔화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다만 이것이 금리 인하와 또 멀어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불안정한 추세는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뭐가 따라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지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발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의 강한 상승 탄력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뉴욕 증시와 동일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여부의 촉각을 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증시 자체는 과거 관세 리스크 전후로 회복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코스피 이미 과거 고점까지 왔습니다. 관세 리스크 전에. 그러니까 지금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이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확실해지고 나서 오히려 돌파 매매, 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가는, 지금 잘못 이 금리 인하 모멘텀이 안 나온 상황에서 매매했을 때는 저항 맞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모멘텀을 보고 공격 매수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5월 달에 제조업에 집중적인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M&A 이슈라든지 이재명 후보의 로봇 자동화 및 이제 로봇 위주의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는 반사익을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자동화 솔루션과 함께 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런 자동화 관련 솔루션 위주로서 집중해볼 필요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